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희은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첫 방송 네.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밤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건가 생각해봤더니 네. 이렇게 아름다운 아나운서와 함께 어머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워낙에 또 기분 좋아서. 네, 또 워낙에 좋은 또 퀄리티의 네. 좋은 퀄리티의 정보를 또 오늘도 준비해 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대를 맞습니다. 해보겠고, 네, 은혜 씨, 네. 우리 방송은 이렇게 참 활기를 띠면서 잘 되고 있는데 네. 방송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참 요즘에 답답해요. 막 아무래도 코로나도 그렇죠.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상 살기 힘들다. 방송은 즐겁게 하고 나갔는데 딱 막상 밖에 나가고 보면 야, 세상 살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네.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연말이고 해도 바뀔 거고 하니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새롭게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오늘 좀 주목해 보십시오. 맞아요. 그리고 뭐 TV 보면은 부동산으로 혹은 주식으로 젊은 세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뉴스 보면 더 답답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예전에 보면은 똘똘한 부동산 한 채만 있으면 된다. 뭐 워낙에 정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다주택자보다는 똘똘한 한 채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이 조금 부각이 되긴 했는데 그렇죠. 요즘엔 그 투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아니 저 아직도 똘똘한 한 채 못 잡고 있어가지고 진짜 한참 잡으려고 노력 중인데 벌써 트렌드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의 트렌드, 아이고. 이번 주부터 굉장히 핫한 트렌드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아 그래요? 바로 부동산 사이다입니다. 네. 똘똘한 한 채보다 더 큰 혜택이라는 말은 조금 그렇고요. 더 큰 여러분들께 기쁨을 안겨줄 만한 프로그램 바로 부동산 사이다의 탄생 아니겠어요? 되게 민망해하면서도 말씀을 네. 잘하시네요, 효연 씨. 투자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희 방송이 경제 채널 중에서도 특히나 네.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최초예요. 최초이니만큼 은혜 아나운서도 그렇고요. 저도 네. 그렇고요. 프로그램에 대해 자부심을 아주 크게 가져도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효연 씨가 기쁜 네. 뜻을 갖고 있었군요. 그래서 2020년 12월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가지고 새해에 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실 텐데요. 오늘 같이 함께 고민 나눠보시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접수받고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 세금, 그리고 투자처, 그리고 풍수 관련 고민까지 매일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 뵈면서 고민 해결해 드리는데 오늘은 정말 골치가 아픈 부동산, 그 중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세금 관련 궁금증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고민 해결해 드리거든요. 고민 어디에서 어떻게 남겨볼 수 있죠? 네, 저희가 방송하는 내내 노란톡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 오픈 채팅방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노란톡 이용하셔서 그동안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 관련해서 고민들 많으셨잖아요. 그거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전문가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답변도 도와드리고 또 같은 시청자끼리 고민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이야기 수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노란톡은요. 24시간 장소 시간 불문하고 열어둘 테니까요. 와우. 편하게 놀러 오시고 많은 얘기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오픈을 해놨군요. 네. 정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부동산 사이다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희 요일별로 각 분야에 숨겨진 제야의 고수들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어제는 부동산 관련해서 풍수 관련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다중 화상 연결 시스템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그동안 안고만 계셨던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자, 부동산 사이다 그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반장 이야기되는 반장 소리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런 거?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또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부동산 이슈 팩트 시간인데요. 말 그대로 오늘 이 시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떠한 주제들이 좀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지 오늘의 뉴스를 통해서 부동산 흐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오늘의 주요 기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띄워주시고요. 여러 가지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핫 이슈는 1119 전세 대책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오늘 핫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없고 가격 천정부지 전세 시장 과열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세 시장이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전세 매물이 귀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쭉 내려보니까 보합이라던 집값 변창흠 취임 후에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집값 하락을 지금 벌써부터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있어 보이니까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쭉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금 이거는 씁쓸한 뉴스예요. 집 가진 신혼부부 4년 새 최저입니다. 아이고야. 워낙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치솟는 집값에 멀어진 내 집 마련 꿈이라는 기사인데 제목만 봐도 슬프네요. 굉장히 씁쓸하죠. 네. 맞아요. 워낙에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신혼집 장만 어떻게 하냐라는 이야기들을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게 가장 큰 고민. 그러니까요. 집 네.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정말 현실적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현실이 되어 있는 현실이 참 슬픈 네.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할게요. 사라져가는 서울 아파트 전세. 위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난달에 전세 비중이 올해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빌딩 투자 몰리면서 100억 원대 매물 놓고 계약금 입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굉장히 부자들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으시네요. 이게 네. 우리는 푼돈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해 가면서 힘들게 전세도 월세도 남아있는 매물 찾기도 힘든데 그 맞습니다. 남아있는 매물 중에서도 어떤 매물을 잘 눈여겨봐야 될까 우리는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죠. 돈 많은 분들은 100억 원대 빌딩 투자에 또 관심을 가지는 것 계약금을 같아요. 다 준비하셨다면.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이게 씁쓸한 그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요. 저희처럼 막 좀 화가 나기도 해요. 그게 금융- 또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게 화가 난 시점에서 아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 들 거거든요.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면서 아 나도 빌딩 투자의 꿈을 좀 건물주, 간물주의 꿈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노란 채팅창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세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부동산 투자의 꿈을 키워갈까? 어떻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까?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또 저희가 그러한 부동산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고요. 적극적인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를 통해서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키워드 어떻게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좋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지금 이 시각에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신환승역, 수도권 블랙홀, 천지개벽, 황금. 마지막 단어 좋네요. 황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떠한 걸 뜻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검색을 또 돌려봤습니다. 네. 일단 신환승역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예전 뉴스부터 지금 뉴스까지 딱 뜨는 게 신환승역 가까운 부동산이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삼성동, 뭐 신사, 노년, 고덕, 보라매 등등 그러면서 뭐 GTX 신안산선이 착공이 되면서 신환승역이 되는 부동산이 뜨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또 GTX뿐만 아니라 뭐 지하철에 신환승역이 되는 부동산이 계속해서 뛰고 있다. 역시나 여기도 GTX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돈 되는 역세권 환승역 부동산 효과. 이게 환승역이 되면 그만큼 이제 그냥 일반 하나의 노선이 지났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부동산 상승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부동산 신환승역에 대해서 잠깐 검색을 해봤고요. 수도권 황금. 이제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황금이 마음에 들어요 해서 맞아요. 황금 이거는 뭘 뜻하는 건가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황금 쳐보니까요. 황금 노선 GTX 중에서도 이제 모든 노선들이 다 크게 수혜를 받는 게 아니니까 GTX 중에서도 크게 큰 황금 노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뭐 수도권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데 들썩이고 있는 곳을 살펴보니 황금 노선이 지나는 GTX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GTX 교통혁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GTX. 다 황금 노선 치니까 다 GTX라는 이야기가 뜹니다. 이렇게 오늘의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검색되는 이야기들이 GTX예요. 맞아요. 부동산 사이다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게 바로 GTX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투자 시장에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좀 그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GTX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GTX 딱 키워드만 들으셔도 그와 관련된 궁금증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GTX A 노선, B 노선 등등등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노선은 어디일까? 그렇다고 만약에 GTX A 노선에 관심을 가져봤는데 GTX A 노선 중에서도 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은 어디일까? 많이 오른 게 아닐까? 지금 투자를 해도 좋을까? 막 여러 가지 궁금증들 떠오르거든요. 그다음 네. 궁금증들 채팅창에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공감하면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노란 채팅창,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 창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글들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 이슈 팩트 시간에서 저희가 키워드 확인을 해보고 그와 관련된 GTX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역시나 GTX에 대한 궁금증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올려주신 글 하나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 GTX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진짜 뜰 건가 봐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제 풍수 전문가분도 GTX가 개통되는 파주 등 북쪽을 주의 깊게 보라고 하셨는데 저희 방송을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챙겨봐 주시는 분인 그러시네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그랬어요. 풍수 전문가분이 제가 그래서 내년에 좀 어느 부동산 지역에 눈여겨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네. 풍수 전문가분이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북쪽을 눈여겨봐라라는 힌트를 주셨고요. 와우.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 황태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도 그쵸. GTX가 개통되는 파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파주 지금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파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이 소리 잠깐 들렸는데 네, 무슨 소리요? 다시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효연 씨? 야,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준비 많이 방송을 좀 하셨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좀 눈여겨봐라라는. 바로 이 환승역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네, 야.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효연 씨는 출근할 때 이 소리 몇 번 들어요? 한 번 정도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삶의 질이 높은 거예요. 네. 출근할 때 이 소리를 2번 이상 그래서 듣게 되고 환승을 하면 삶의 질이 절반으로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도권에서 사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아마 공감하시는 얘기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환승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겠는데 환승을 최소화하려면 환승역 근처에 사셔야겠죠. 네. 근데 네. 환승역이 된 이후에 들어가면 좀 더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승역이 될 거다 소식을 이제 들었으면 네. 바로 그쪽으로 좀 주의를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쪽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환승역이 된 이후에 교통의 이제 중심지로 떠오른 곳을 꼽자면 당산역이나 노량진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2009년에 지하철 9호선 개통과 함께 당산역은 영등포의 중심이면서 여의도와 마곡을 잇는 요지로 지금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황금 노선인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곳이란 점에서 서울 서부 교통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여기를 보시면 이쪽에 당산역 인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량진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슷한 케이스예요. 위치는 좋은데 9호선 개통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교통이 좋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좀 좋지 않았어요. 좀 떨어져서. 하지만 이제 9호선 개통과 함께 강남을 직접 관통하는 환승역이 되면서 노량진은 사실은 동작구의 중심이 됐죠. 네. 자, 여기입니다. 바로 노량진역. 그래서 제가 시세를 좀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실제 시세를 좀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거로 해서. 화면을 이쪽이 통해 이제 볼게요. 그 당산역 인근이에요. 그래서 시세 대충 보셔도 매가 8억, 7.9억, 보시죠. 네. 뭐 이쪽에 보시면 막 16억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자,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량진역도 한번 볼게요. 노량진역 여기 보이시죠? 이 주변으로 보시면은 지금 막 10억, 8억, 12억, 아니 13억, 아니 이제 10억대가 그냥 멍멍이 그러니까요. 이름처럼 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집값이 될 정도로 네. 지금 뭐 10억대 그 밑으로 살짝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곳이 뭐 번화했기 때문에 환승역이 된 것인지 아니면 환승역이 돼서 이렇게 번화한 건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든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투자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환승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환승역이 된 곳들 생각해 보면 환승역이
아니었을 때 그리고 환승역이 됐을 때 그 부동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지금 환승역이 된 곳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는 내가 그 전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타이밍적인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환승역이 아니지만 앞으로 환승역이 될 곳에 눈여겨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환승역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역시 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실 텐데요. 신환승역, 2, 3년 내에 이제 환승역으로 바뀔 곳은 신사 노년부터 시작해서 뭐 신림, 보람의 대방까지 있고요. 작년에 막 공사를 시작한 신안산선은 기사와 동시에 거의 뭐 광명과 시흥 집값을 확 올려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서울과 외곽 지역에 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 지하철 노선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상당수 기존 노선은 현재 연장을 하는 공사가 계획 중이거나 완공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 중인 연장 노선이 4, 5, 6, 8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연장 검토 중인 노선은 3호선, 7호선, 9호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절대 빼놓으면 안 될 부분이 노선이 있죠. 바로 GTX 환승역인데요. 그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을 지나면서 수도권에 정말 교통혁명이 될 만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교통망 분석이 정말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은혜 씨와 함께 교통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환승역이 될 곳들 지금 계속해서 짚어주셨어요. 특히나 이제 GTX 환승역이 될 곳에 눈여겨봐라라고 했는데 GTX를 통해서 환승역이 될 만한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GTX 중에 A, B, C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짚어드리면 파주 운정과 동탄 신도시를 잇는 A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있는 B 노선, 그리고 수원과 양주 덕정을 오가는 C 노선까지 현재 3개의 GTX 노선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지하철로 77분이 걸렸어요. 사실은 어디부터냐면 동탄에서 삼성역 구간이. 근데 이게 GTX 노선이 되게 되면 19분 만에 주파를 하고요. 네. 그리고 송도에서 서울역까지는 기존에는 82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근데 27분 만에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경기도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좀 떨어져 있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 주요 도심, 업무지까지 해서 네. 2, 30분 대면 거의 도착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GTX 주변은 지금 A, B, C 노선 뭐 할 것 없이 네. 아주 집값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아우 정말 이게 댓글창들을 보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북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요라는 이야기도 올려주시고요. 환승역 주변 부동산은 일반 지하철역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나가나요?라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환승역이 되고 나서 그 전후의 가격 차이가 높았던 거 시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환승역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월급 이외에 일정한 소득을 좀 얻고 싶다. 나도 언젠가는 좀 빌딩 투자를 하고 싶겠지.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눠봤던 것처럼. 네. 그렇게 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나도 이제 좀 시작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환승역이 될, 그리고 지금 은혜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GTX 중에서 환승역이 될 일대 지역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지역들에 대해서 언제쯤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그 중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느 투자처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아파트를 사야 될지 빌라를 네. 사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은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고요. 입장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창에 지금 부동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법률 상담해 주실 변호사, 그리고 세무 상담해 주실 세무사, 그리고 풍수 관련해서 답변 드릴 풍수 전문가 다 함께 안에 같이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쵸? 이런 전문가들이 보면서 계속해서 답글도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자,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방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세무 관련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강남의 중심, DK 벨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벨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벨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어요? 네, 저도 곧 여러분 만나뵈러 갈 예정인데요. 좋은 정보도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만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좀 나른하시죠? 요럴 때는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티타임 즐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셔야겠죠? 잠이 확 깨 알토란 같은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아유, 피곤하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피곤한 일상 속에서 누가 좀 투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발품 팔지 않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싶으셨죠? 그렇다면 매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에서 시원한 정보 대방출해드릴게요. 곧 만나요. 네, 생생한 현장감 그리고 소통하는 투자 시대입니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매일 이 시간은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세금, 투자 또 뭐 풍수 관련까지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또 저희가 화상을 통해서 전문가와 연결해서 여러분들 노란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고민 실시간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고민 해결해 주실 분 화상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이종창 세무사와 함께 할게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창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첫 연결이에요. 부동산 세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골치 아프다, 너무 어렵다. 그쵸.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매주 목요일 유쾌하게 또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떻게 또 우리 이종창 세무사님과 함께 고민 나눠볼 수 있죠? 저희 부동산 사이다는요, 노란톡에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검색하시면 돼요. 오픈 채팅방에서 부동산 사이다 6글자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이렇게 화면해가지고 띄워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처 관련, 부동산 관련 다양한 고민들 있으셨잖아요.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해 주실 거예요. 네, 이미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세금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일단 첫 번째 올려주신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가 부동산을 하나 더 구매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2주택자가 됐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처음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세무사님,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그 주택이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좀 나뉘는데요. 근데 네. 조정지역이라고 하면 1년 이내에 파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조정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3년 이내 매도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정. 결국에는 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보통은 이제 조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많이 관심들 가져 하시니까 네. 조정 지역이면 이제 1년 안에 파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정 지역이면 1년 안에 파셔야 되고 조정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3년 안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조정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여기에 좀 규제 지역으로 묶겠다라고 하는 지역들도 계속 눈여겨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부동산 사이다에서도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해서 정보 전해드릴 거예요. 다음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세법 관련해서 너무 많이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2021년 바뀌는 종부세 좀 알려주세요 이거 하셨는데, 궁금했어요, 정말. 세법이 정말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분들도 부동산 관련한 세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세법을 정말 잘 아시는 우리 세무사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창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세무사님, 2021년에 종부세 어떻게 바뀌나요? 우선은 이제 종부세율이 이제 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은 인상이 되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2주택자는 상한선이 200%, 다주택자는 이제 300% 이렇게 늘어났고요. 과세 기준점이 6월 1일이다 보니까 이제 6월 1일 전에 매수를 하셔서 가시면 이제 단기적으로 2주택자 아니면 3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까 종부세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과세 기준점을 6월 1일 좀 기억하셔서 그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요. 와, 과세 기준점이 이제 6월 1일이니까 매수를 하게 되신다면은 그 이유가 적절하겠다고 지금 세무사님이 정리를 해주셨네요. 세무사님 네. 지금 톡방에서 굉장히 멋지시다고 막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세무사님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그래서 번지셔서 네, 열심히 그러니까 해주실 좋네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씩 우리 채팅창에 세무사님의 팬층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답변도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상가주택도 관심이 있습니다. 세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게 있는지, 혹시 매수자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뭐 등기를 보는 방법이나 이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상가주택이 따로 있을까요, 세무사님? 우선은 이제 상가주택은 등기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주택소득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부가가치세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임대소득세도 이제 보통은 주택임대소득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필요경비율을 뭐 50%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일반 상가임대라고 하면 이제 필요경비율이 훨씬 더 떨어져 있거든요. 보통 20%에서 30% 정도니까 이제 장부기장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세금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상가 쪽은 주택과는 다르게 장부 기장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부분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올렸어요. 왜냐하면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복잡한 거는 알겠는데, 사실 우리 전문가분처럼 세무사님처럼 잘 아시는 분 아니면, 그리고 또 부동산 뉴스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너무 복잡해서 이게 맞아요. 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님, 이번에는 뭐 구체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취득세, 뭐 양도세 말고 또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하셨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게 세금이 어떤 거는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세금과 관련된 좀 간략한 뭐 강의는 아니지만 기본 간략하게 개념. 네.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에는 보유세가 존재할 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있을 테고, 명의를 바꾼다고 하면 이게 이제 증여세나 아니면 이제 상속으로 개시된다면 상속세, 이런 게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취득세도 똑같이 이제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세율 구조도 좀 아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 내용을 뭐 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부동산이라는 건 투자에 따라서 어떤 뭐 과태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금에 대해서 뭐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세무 전문가한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네. 국세청 홈택스에
이제 질의를 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좀 쉽진 않은 일이지만 이제 방문을 하셔서 세무서에 공무원들과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 각 세무서는 무료 상담을 해주시는 상담 창구가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회계사나 세무사님들이 이제 상주에 있진 않지만 그 시간을 알아보시면 또 이렇게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네. 각 세무서를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금방 공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무슨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뭐 증여세, 상속세, 정말 뭐 건물이 없으니까, 주택이 없으니까 되게 낯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홈택스나 세무서에 가서 무료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홈택스 들어갔는데도 내가 원하는 궁금증 해결할 만한 창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 사이다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이렇게 세무사님 직접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무사 사무실 전화 연결했는데도 친절한 상담이 없어요, 구체적인 상담을 안 해줘요 하시는 분들, 저희 오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많은 네. 분들 계속 들어와 주시고요. 다음 질문 세무사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거 중입니다. 8억이 넘는 아파트에 남자친구가 1억 3천만 원을 보태면서 공동 명의를 요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헤어졌거든요. 어머나.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럴 경우에 돈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세무사님? 일단은 이제 등기 자체가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뭐 처분이 이제 단독적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그 1억 3천을 줬다라는 그 원인을 좀 규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아마 친밀하신 관계였을 테니까 네. 뭐 차용증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분하고 뭐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주고받았던 내용, 아니면 녹취 기록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이제 대여를 해줬던 거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행위는 뭐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서로 간의 얘기를 잘 하시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는 뭐 이 법적인 액션보다는 이제 저희가 그때 그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 좀 모으셔서 이제 지분 반환을 좀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일명 증거 수집이라고 하죠. 네. 네, 맞습니다. 카톡이나 맞습니다. 대화 나누신 거 그거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율을 산정을 하는 게 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좀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세무사님? 어떤가요? 네, 지금은 개정세법으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주택으로 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과가 되는 대상입니다. 네. 그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피스텔에. 이제는 네. 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거네요. 그럼 세금 네, 부과가 맞습니다. 주택 갖고 있고 오피스텔 갖고 계시면 양쪽으로 부과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질문 보려고 했는데 네. 댓글이 재밌는 걸 올려주셔서 헤어진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엮이니까 참담하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사귈 때는 같이 함께 맞아요. 뭐 살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돈 문제가 엮이게 되다 맞아요. 보니까 끝이 조금 찝찝한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동거래 할 때는 좀 증거를 남겨놓는 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네. 2년 전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정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병세가 악화가 돼서 집 명의나 세금 등도 미리 정리해 두길 원합니다. 명의를 와이프 그대로 두고 사후에 상속받는 경우, 그리고 사전에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세금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어떤 게 더 절세하는 방법일까요? 우선은 이제 증여와 상속이 이제 공제되는 기준점이 다른데요. 이제 부부 간에는 증여가 6억까지는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10년 이내에. 네. 그리고 상속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배우자가 계셨으면 이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는데요. 결국에는 5억 정도 시세라고 하면 네.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세금은 없겠죠. 그 이전 비용에 따른. 다만 취득세율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뭐 다주택자라고 하면 취득세율이 8% 아니면 12%이기 때문에 만약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상속이 곧 개시될 뭐 이렇게 예측이 되신다고 하면 굳이 지금 증여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상속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여세나 상속세 일단은 10억 미만, 뭐 6억 미만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상속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네, 이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부동산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상황,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걱정을 안 할 수가 맞아요. 없으니까 네. 그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지만 또 아무래도 기울이 세금까지도 커서. 네, 네. 맞아요. 네. 세금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또 그것도 꼼꼼하게 잘 따져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또 저희 방송에 이렇게 댓글 올려주세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3억 정도 하고요. 안산의 다세대를 8,800만 원짜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새로 아파트를 하나 갭 투자로 계약을 했는데 여기 가격도 2억대 후반이거든요. 이럴 경우 1가구 3주택입니다. 종부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세무사님. 우선은 이제 시가보다는 기준 시가로 계산을 하고요. 네. 아까 처음 질문이었나 제가 그 과세 기준점 6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네. 6월 달에 계약하셨다고 하면 아마 잔금은 6월 좀 지나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주택자가 아니라 올해는 3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되었을 테고요. 다만 이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종부세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내년부터는 이제 3주택자가 되실 테니까 내년 기준 시가가 4월 달에 공표가 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2주택자에 해당이 되시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3주택자에 해당이 되시니까 그 부분 좀 미리 준비하셔라. 4월달 정도에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노란 채팅창에 많은 분들 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 오늘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들 정말 그동안 궁금증들이 많았던 거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고요. 세무사님의 인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정말 훗담이라는 이런 댓글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하시면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고지서가 나오면 어디 따질 수가 없고 따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뭘 따지려고 해도 뭘 알아야 알아야죠. 따지죠. 너무 어려우니까요. 단어조차 생소하니까. 그래서 네. 계속 이제 세무 관련해서 이렇게 목요일 날 만나시면서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우 따질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계속해서 우리 맞아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종창 세무사에 이렇게 명쾌하고 똑똑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노란 채팅창에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서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무소득자로 이번에 조정지역에 2억 정도의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취등록세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일단은 무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첫 주택 구매라고 하시면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1.3% 정도 한 230에서 2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무주택자이셨기 때문에 좀 가볍네요. 세금이 1.3% 네. 정도. 네, 답변 많은 참고가 드렸습니다. 되셨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3주택자입니다. 하나는 거주하고 있고요. 하나는 네. 투자 목적, 또 하나는 다른 가족이 거주 중입니다. 거주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 한 채를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세무사님, 언제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다주택자는 세금 중과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세율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제 세율이 적용되는 거는 매가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주택이 저희 이제 취득가액과 이제 매매가액 그 차이가 이제 많은 게 이제 결국엔 세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은 순서대로 이제 파시면 또 이거를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눠서 파신다고 하면 합산도 배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나눠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액을 좀 따지셔서 순차적으로 좀 팔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네. 네, 계속해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 세무사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금 제때 못 내서 고민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내가 낼 만큼의 자산이 보유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인 경우도 있겠지만 네. 뭐 일부러 안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어찌 됐든 어느 경우가 됐든 부동산 세금을 장기간 미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이제 고지서 납부 기한 내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이제 체납으로 잡힙니다. 네. 이제 체납으로 잡히게 되면 그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계속 세금을 안 내시게 되면 결국은 공매로 넘기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를 받으셨는데 이제 납부할 세금이 여력이 충분치 않으시다고 하면 이제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최대 뭐 6개월에서 9개월까지가 이제 체납 없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장기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보통 1년 안에 이제 세금 납부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이제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희원 씨가 저 몰래 좀 부동산을 좀 사두셨나 봐요. 세금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납부 기한이 이제 네. 1년 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유예를 해놓으십시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에요. 세무사님 뭐 연체료가 어느 정도 가산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 연장을 해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네.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다. 뭐 가산세라고 불리는데 네. 그 연체료가 붙지 않고요. 만약에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내지 않으신다고 하면 하루에 10,000분의 2.5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네. 뭐 1년 정도 되면 한 9%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고율의 이제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채팅창 또 보니까 원래 세금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너무 복잡하고 골치가 아팠는데 이종창 세무사님은 정말 이해가 팍팍 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맞아요. 역시 설명도 스마트하세요 한 거 보니까 이제 스마트한 네, 우리 외모도 세무사님. 스마트하시다라는 이야기인 네. 것 같아요. 세무사님 저희 다음 주 목요일에도 오후 1시에 연결해서 시청자분들 세무사님과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오늘 도움 만나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사이다에서는 매주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 이렇게 부동산 사이다 채팅창에서 함께하면서 고민 접수 받고요.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세금뿐만 아니라 뭐 풍수 또 투자처까지도 저희 다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노란톡 이용하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찾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거나 저희 화면 보면서 QR코드 찍으셔서 입장하셔도 되거든요. 다양한 고민들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해서 바로바로 답변 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저희 방송에서 GTX를 화두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네. GTX 환승역이 될 만한 투자처에 관심을 가져봐라라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고민까지도 해결해 드렸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정확한 정보들, 또 정확한 고민 해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판단은 끝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 시대 부동산 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노란 채팅창 24시간 열어둘 거니까 방송이 끝나도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세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